네, 신기린의 미장원 신기리입니다. 이번에는 앞전에 얘기했던 인테리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구획별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테리어만 있어서 외관이 있을 겁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그냥 간판만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추구하는 취향에 맞지 않아서 작업을 등한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외관을 나무로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벽돌 그리고 금속으로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저 같은 경우도 1, 2호점 같은 경우는 외장을 나무로 덮기도 했는데 이게 나무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외부 기후에 따라서 색이 바래거나 나무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오일스테인 성분이 빠지면서 나무가 부식 또는 사가집니다. 그리고 최소 5년마다 오일스테인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 또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만만치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부담되기는 하겠지만 애초부터 금속 또는 벽돌로 시공을 하는 걸 원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금속 재질의 그런 조형물로서 이제 카바를 지저분하거나 그랬을 때 카바를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을 정비한 다음에 입구 쪽으로 오셨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외관이라든지 입구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신기린의 미장원 찾아오시는 고객님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우리 매장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지나가는 고객님들이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상당히 외관과 계단에 열정과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 입구 쪽은 보통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입점하는 매장 자체를 리뉴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단 바닥부터 천장 공사 그리고 벽돌로 외벽을 다 쌓아서 저희가 추구하는 컨셉과 동일시하게 입구에서부터 2층으로 오는 그 공간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컨셉을 통일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 이렇게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본인의 취향과 적절한 예산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같은 경우는 문도 있을 거고 여닫이 문이 있을 거고 자동문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미닫이 문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을 다 사용해 봤는데 최종적으로 자동문을 추천합니다. 자동문 같은 경우는 시공비가 다른 문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장이 잦느냐 그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정도 에이스를 부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 또는 직원들이 열쇠로 이렇게 잠그거나 여러 가지 또 문 자체가 많이 무겁거나 했을 때 그 문을 지탱하는 힌지 이 부분이 내려앉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AS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문 같은 경우는 계속 손님들이 밀고 닫고 이러한 부가적인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자동 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문 중에 자동문이 이렇게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리로 되어 있겠죠.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손님의 출입구 쪽에서 이 동선이라든지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쉽게 파악하기 때문에 자동문이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지나 가지고 보통 인포 데스크죠. 데스크를 어떻게 나무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대리석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금속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작업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게 대리석 또는 돌로 작업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도 너무나 깨끗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봤을 때 인포에서 느끼는 그런 고급감 이런 걸 연출함에 있어서 대리석 또는 나무보다는 대리석, 돌 종류가 가지고 있는 물성의 느낌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 시술, 대기실 같은 경우는 나무 협탁도 있을 거고 금속 협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흰색 소파 그리고 흰색 탁자를 사용했는데 6개월 만에 체인지 또는 1년이 지나서 올 교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나 쉽게
때가 묻는다든지 손님들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헤프게 쓰다 보니까 때도 잘 타고 때가 타다 보니까 손님들이 또 지저분해서 앉는 경우를 꺼려하고 그래서 추후에는 검은색 소파 또는 금속 재질의 협탁보다는 나무 협탁을 많이 추구했는데 심지어는 나무 협탁이 억지로 대형 크레인을 불러서 이렇게 설치하는 협탁도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은 금속 같은 경우는 차가운 거 대신에 스크래치가 난다는 거, 그러한 스크래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무 협탁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반면에 나무란 특성상 갈라지거나 벌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든지 뭐 한 판으로 되어 있던 협탁이든지 아니면 제작을 의뢰했던 나무라든지 모든 나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뒤틀림과 벌어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셔야지 협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대기실을 지나가지고 세팅, 전열기 이러한 모든 부분을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한 곳에 이렇게 작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열기 같은 경우는 끌고 다니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또 발통이 이제 여러 가지 오염물에 의해서 잘 굴러가지 않거나 이랬을 때 또 이런 전열기구를 끌고 다니는 게 너무 많다 보면 이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부분을 손님 대기실 및 이러한 협탁을 한 곳에 모아서 동선 자체를 좀 이렇게 한 곳에 포진한 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동선을 좀 짜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게 정리전동 및 미니멀한 컨셉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팅, 전열기, 시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시술 거울과 서랍장이 있겠죠. 모든 프로젝트에서 저는 이제 제작을 의뢰했었는데 큰 거, 작은 거, 뭐 3단, 2단 붙이는 거 다 해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고 넓은 거 같은 경우는 보기는 좋은데 유지 보수가 어렵죠. 특히 여름날 가게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울을 첫 번째 닦는 데 있어서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땀을 뻘뻘 흘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겨울에는 뭐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여름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거울의 사이즈는 보통 성인 남자 기준 보통 키에서 절반 정도 80에서 100 사이에 크기가 가장 적당하고 추후에 저 같은 경우는 경대 시술 의자를 작업하는 건 이제는 단순 거울만 간접 조명만 이렇게 비춰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미니멀하게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이 요즘에는 좀 많이 이렇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미니멀하게 나가는 인테리어 컨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 서랍장 또는 경대 같은 경우는 제작을 의뢰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세트로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추구가 되는데 제 경험상 처음에는 저희는 이제 가위 집을 차고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직원들이 20대를 지나서 30대가 되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 기본적으로 디자인마다 출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 서랍장이 단순 커트보 드라이버만 넣게 되는 구실 또는 뭐 전열기구 몇 가지 들어간 거 빼고는 이렇다 이렇게 구실을 못하는 관계로 추후에는 손님이 차를 들 수 있는 그 찻잔을 넣을 수 있는 공간 빼고는 어차피 추레이가 그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가 추레이를 들고 다니는 컨셉으로 하는 게 서랍장도 없앨 수가 있고 공간도 이렇게 미니멀하게 내지는 탁 트인 공간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러한 컨셉을 여러분들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술 경대 의자 그리고 시술 경대 3단 서랍장 또는 의자 같은 경우는 전열 자동 의자가 있을 거고 매입하는 의자가 있을 거고 아니면 원형, 사각형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제가 써봤을 때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전동 의자가 가장 편하고 좋았습니다. 전동 의자의 이제 특장점 중 가격은 조금 있는 대신에 누가 봤을 때 고급스럽고 그리고
드라이기 선을 꼽거나 전열기구를 꼽을 수 있는 콘센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리드선이라든지 전기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동의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콘센트를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리드선 또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기 작업이 필요한 관계로 이러한 걸 고려해서 멋만 추구하지 말고 기능적인 면도 추구해서 이제 하시기 바라고. 샴푸실과 화장실이 있겠죠. 샴푸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이 많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에 강한 타일 또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타일, 그리고 샴푸실 같은 경우는 나무를 쓰면 비추천입니다. 저도 초창기 때 나무를 위주로 좀 많이 작업하다 보니까 샴푸실에서도 원목 무늬 합판을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손때 묻은 것도 안 지워지고, 나무라는 게 물에 닿게 되면 색이 바래고 삭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면을 고려해서 금속 또는 대리석 위주의 작업, 그리고 바닥은 어두운 색깔의 미끄러지는 타일을 많이 하고, 마찬가지로 샴푸실도 전동기구를 이제 설치하는 걸 이렇게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수동으로 하셨다가 대부분이 몇 년이 지나서 전동으로 하는 경우는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샴푸실이 월등히 편하고 또 청소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많이 연출하려고 많이 이렇게 신경 쓴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는 설치하고 모든 걸 전동 또는 자동으로 하는 걸 추천하고, 손님들 손 씻는 개수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은 일체형으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체형이 더 깨끗하고 또 청소하기도 쉽고,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청소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외로 나와 있지 않고 청소 물품과 함께 보관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은 그렇게 하는 걸 청소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약장 같은 경우는 미용실 내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숨은 공간에 많이 설치하는데, 숨은 공간에 설치한 약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없겠죠. DP하기 쉽게 뭐 10단 서랍장 내지는 작업해서 이제 설치하면 되는데, 개수대 같은 경우는 볼이 좀 깊은 이렇게 청소하기 쉬운 개수대를 설치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싱크대 볼 깊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나중에 물건이 쌓이거나 로드가 쌓일 때 바빴을 때 이렇게 넘치거나 또 청소하는 게 용이하지 않는 관계로 조금 볼이 깊은 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해드리고, 직원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다 보면 마지막에는 직원실에 처음에 했던 생각과 컨셉을 많이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긴 한데, 직원실은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지 않더라도 조금 넓은 공간에서 깨끗한 벽지와 조명, 그리고 캐비넷, 그리고 식구들이 앉을 수 있는 조그만 소파 내지는 의자를 이렇게 설치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고, 대략적인 전반적인 컨셉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직원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식탁, 이렇게 주방 같은 경우는 뭐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직원실과 같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추세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오픈 주방처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또한 오픈 주방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대부분이 이제 보기 좋게 대리석, 일본 주방처럼 뭐 아니면 바 주방처럼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모든 의자와 집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교환이 이렇게 용이한 이렇게 컨셉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좀 욕심들이 많아 가지고 뭐 고급 소파, 고급 의자, 이렇게 구하기도 힘든 조명 이런 게 많이 설치해 봤는데,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낡거나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컨셉이 맞지 않거나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교환 또는 체인지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권해드리고, 이러한 제품들은 인터넷 또는 이케아에서 요즘 미니멀한 스타일 내지는 빈티지한 스타일을 추구하신다면 제품 라인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쇼핑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
이 모든 부분이 인테리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그 안에서 공간 안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행이라든지 손님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세련되고 손님들한테 브랜드에 걸맞는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이 인테리어라는 거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지,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괜찮지 않다면 인테리어는 수억을 들인들 그 수억을 들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옷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는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도 문제고 신경을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사람과 그리고 설치하는 인테리어의 밸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좀 잘 맞춰가지고 작업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다소 이렇게 또 놓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추후 시간이 됐을 때 다시 업로드하는 걸로 하고, 오늘 얘기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신기림 미장호 언제까지나 쭉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